자, 시황 부분은요,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깊이 있게 해드려요. 오늘은 말 그대로 그냥 짧게 훑어만 볼 겁니다. 금리, 환율, 유가, CDS 프리미엄 5월 달에 여러분들 시장 깨져서 뭐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다 잡아드렸고, 사실은 뒤돌아보면 어때요? 4월, 5월 달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 때 국내 증시의 흐름은 사실 저 부분이 조정이다, 급락이다, 폭락이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6월로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6월의 폭락이 어마어마한 거죠. 6월 달 폭락, 7월 초순까지의 폭락, 와우. 뭐 어찌 보면 감당이 안 될 정도 수준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오죽하면은 오늘 들여다볼 하나솔루션의 경우가 와우.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그리고 태양광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4만 1,000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던 것이 6월 7월 달에 시장 폭락과 함께 3만 8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 강했던 주가의 흐름이 5월 20일부터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던 그 흐름이 6월 그리고 7월 초순까지 해서 4만 1,000원에서 3만 800원까지 내려와 버려요. 6월 22일 날의 기준에서도 시황을 또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뭐 케이블 TV에 출연하는 전문가 집단, 그게 이제 사실상 낮 방송과 야간 방송이 나뉘어지죠. 낮 방송은 말 그대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송을 만드는 기준이 되고, 야간 방송은 매출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형성되어 있는 게 뭐 사실상 한국경제TV, 또 MTN, 또 매일경제TV도 사실 그렇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야간에 협찬방송 나가서 저렇게 긴 시간을 교육을 해드리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그런 상황이 됐죠. 6월 25일까지 또 7월 달까지 시황을 해드리다가 쭉 띄엄띄엄 가다가 8월 20일 주말 방송에 90분짜리 프로에서 시황을 20분, 30분씩 아주 길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황을 보시면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땐 충분한 도움이 된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 금리 격차에 관련된 내용의 캐리 트레이드 자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시황을 제대로 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그 주말 토요일 날 시황 부분까지 해서 동영상 부분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 그러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거부 반응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황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내 종목군들도 다 여러분들 종목군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고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만 쭉 묶어서 올려드릴 텐데 동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동영상은 짧은 거는 뭐 30분, 20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국에서 올려드린 동영상이니까. 근데 그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공지사항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뭐 오늘 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이렇게 요때 이제 시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말 주식 투시경에 요거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 시황을 좀 더 길게 깊이 있게 보시려고 하신다 라고 한다면 야간 방송 그 기준도 좀 들여다 놓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9월 5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황을 포함을 해서
하나솔루션까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하나솔루션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뭐 저기서 다 시세가 나온 거죠. 응? 성일아이텍까지 다. 결론적으로 요 시황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저 부분을 클릭해서 직접적으로 보시면요. 길게 올려진 거는 2시간씩 올려져 있어요. 2시간씩. 시황만 1시간, 2시간. 특별 시황 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황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잘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윤정두가 얘기하는 건 결론은 시장 상황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장 상황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3,300까지 올라갔던 그 시장 지수가 미끄러질 만큼 뭐 미끄러진 거죠. 응? 지금 뭐 미국 증시나 미국 증시를 떠나서 미국이나 미국의 중앙 정부나 중앙 은행이 다 같이 죽어보자 하는 그런 그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어떻게든 경기를 연착륙시키려고 경기를 뭐 잘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일 기준에서 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당장의 기준에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부담스러울 만한 내용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자,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 결국은 종목이 올라가요. 종목이 올라가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2차 전지도 사실상 뭐 많은 순환성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그래서 많은 순환성의 흐름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2020년부터는 어떤 게 움직였죠? LG와 삼성 SDI의 LG 이노베이션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종목군들 또 그 밖에 여타 많은 종목군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폐 배터리 뭐 중국 관련된 내용이죠 사실. 폐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불거져 있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뭐 육성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해요. 어쨌든 오늘 성일하이텍은 전일 대비해서 월등한 그러니까 전일의 흐름이 많이 무너졌죠. 분명히 윤정두가 이제 그 주간 단위에 주말에 성일하이텍 월요일날 들여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교육을 해드렸는데 월요일날 조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라는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말에 이제 그 월요일에 조정받은 그 폭 대비해서 월등한 초강세의 흐름을 나타내 줬어요. 근데 오늘 성일하이텍만 5번의 문자가 나가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립니다. 갑자기 치고 들어 올려서 막 따라붙는 그런 흐름보다도 저점에서 우리가 이제 12만 뭐 7,000원, 8,000원 이런 가격에 월요일 날은 12만 7,000원에 편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때 추가 편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자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내일은 순환성으로 이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쪽이나 코스모 화학 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폐 배터리 관련주 또 그러니까 뭐 세비캠 시가총액 규모 순으로 한다면 이제 이 성일하이텍 시가총액 1조 5천억, 1조 6천억 그리고 세비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이 시가총액 8천억대 그리고 오늘 19% 변동을 나타낸 금양 엄청나게 바닥 대비 엄청나게 들어 올려놨죠. 금양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 흐름 자체를 좀 차분하게 해석해 보세요. 시장이 강해야 어떤 종목이든 간다 이렇게. 시장이 못 갈 때는요 이런 잡주를 매매해서 이거에 속지 마시고 시장이 못 갈 때 무슨 잡주가 갑니까? 시장 못 가면은 다 무너져요.
월요일 날 코스닥 2% 급락 나오니까 어때요? 종목 다 추풍낙엽이죠. 대형주, 중형주, 뭐 소형주 할 거 없이 다 추풍낙엽. 근데 뭐 내 종목 뭐 나노엔텍 한번 상한가 잡는 거 그거는 교육만 받으면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 나노엔텍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자산 요만큼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대처해서 되질 않아요. 예 안녕하세요 케빈 선생님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오늘도 두 분께 왕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력주는요 더딘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게 할 때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우리는 IT에서 하이닉스의 기준이죠. 이 종목군들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LG와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너무너무 이뻐요. 기아가. 이 기아가 지금 카카오하고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완전히 바꿨어요. 기아가 2021년 1분기에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했으면 11위로 밀려야 되는데 10위를 유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9위까지 올라왔어요. 무엇을 바탕으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기아와 현대차. 좀 이따 현대차 설명할 겁니다. 그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죠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LG하고 삼성이라는 거를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아시겠죠. 저희 어머님 팔순이신데 어머니께서 네이버를 모를 수 있으려나? 카카오야 아실 거 까똑 하니까. 어쨌든 다 아는 종목이에요. 누가 저걸 모르겠어요. 다 아는 그룹의 계열사고 종목이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종목 사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안 사시니까 문제라는 거지. 이 종목 사세요라고 해도 싫어. 나 원금 회복해야 돼. 나노엔텍 사야 돼.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장 마감 무렵에 전화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이 한 3억이신데 손실 40%가 나서 3억이신지 3억에서 손실이 40% 나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합류하십시오. VVIP 방에 오셔서 수익 내십시오. 만약에 어제 전화를 주셔서 제가 직접 받을 정도였다면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오늘 기준에 1바따로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10조를 넘긴 하나솔루션에서 일단 기본적인 수익 발생시키셨을 거고 두 번째로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에서 오늘 5번 문자 나갈 때 일부 편입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 당연히 주력 채워 놓으셨을 거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가지고 계신 밑도 끝도 없는 40% 50% 떨어진 종목 그러니까 뭐 우리 대형주에서도 최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밀린 종목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분할 매수도 했고 그리고 아주 최고점은 아니었으니까 뭐 또 다른 종목 압축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최고점에 샀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서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막셀바이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장 이후에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잠깐 만등 나서 7월 18일 날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갈 때 우린 그 수익 다 잡아냈고 그 이후에 변동성 확장으로 추가 폭등 나올 때 그 수익 다 잡아냈고 지금 거래 없어서 손 다 던져버렸죠. 그랬더니 폭락 나오고 그런 종목이 30만 원 다시 갈 수 있을까? 꿈도 못 꾸죠. 왜? 펀드멘탈이 안 되니까. 다만 거래대금 터질 때 단기 변동성 매매만 하죠. 그렇게 대처하셔야 되는데 원금 회복에 그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 10종목 중에 윤정도가 다 사자고 그랬나? 아니죠. 하이닉스, 현대차, LG와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기아를 병행해서 요 안에서는 그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진짜 시장이 어려워진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그게 아니고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나고 위로 쭉쭉 빵빵 올라간다 했을 때 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명분을 갖고 있는 종목. LG에너솔루션이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나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여기서 엄청난 강세를 어떻게 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포트를 짜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게 멘토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노엔텍 대박 나셨죠. 어제 상한가에 야 시간에 메디콕스 상한가다.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죠. 비중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대주주 신고해야 돼. 지분 신고해야 돼.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 들어가면 그거는 주가 조작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금양도 들어와 있고 좋아요. 뭐 3기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1,000억이고 좀 이따 이제 거래대금 순위로도 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에 혼내줄 거야. 상승률 상위 종목에 성일하이텍을 빼먹었네.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그러한 성일하이텍을 박스를 빼버렸어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한가 갔는데 거래대금이 몇십억이다. 거래대금 순위에도 없더라.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성일하이텍, 하나솔루션 14.8%, 6.6%의 저런 등락률 수익 범위가 저게 부러워야 돼요. 저 부럽지 않나요? 응? 저런 흐름들에서 수익을 잡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개요? 오늘 시장 좀 올라와서 238개. 어제도 238개였는데 코스닥이 1%나 올랐는데 238개가 맞나? 가끔씩 우리 직원분들이 의심스러워. 의구심이 생겨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시가총액이 이제 8천억대를 넘기고 있는 금양의 거래대금 2,800억. 그게 2위입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줄었어요, 사실. 하나솔루션이 2,700억으로 3위, 성일하이텍이 2,700억으로 4위. 우리 종목 3개가 2개, 3개, 금양, 하나솔루션, 성일하이텍이 3종목이 거래대금 2, 3, 4위. 거래대금이 죽어 있으면 들여다보지 못한다. 세비캠이 1,300억이어서 좀 아쉽지만 세비캠. 또 하이닉스가 조금 눌려서 아쉽지만 하이닉스. 나노엔텍 교육용으로 오픈해드렸던 범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적으로 오픈해드리고 지속적으로 50일주 신고가. 다 오른 거 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하나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 랠리 지속, 성일하이텍 마찬가지. 현대로템을 좀 들여다볼 만한 위치입니다라고 했는데 좀 눌려져서 아쉽긴 합니다만 뭐 나쁘지 않게 해석합니다.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요즘 방송에서 아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 뭐 언제부터 썼든 누가 썼든 뭐 상관은 없는데 태조 이방원의 단어를 원래 이제 태종 이방원이고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제 좀 잘못된 단어인데 이렇게 딱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날짜를 보시면 주식 관련된 태조 이방원은 8월 5일부터 처음 나옵니다. 8월 5일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도 퇴근해 버렸는데 요거를 역순으로 해놔야 8월 5일이 보이고 그 위에 7월 달께 보이겠죠. 없어요. 태조 이방원 주식 관련된 태조 이방원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을 묶어서 이제 태조 이방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8월 5일부터 이제 시장에
포탈에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흥분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더 갈 종목은 더 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게 뭐라 했어요? 더 간다라는 기준을 잡더라도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쳐다보지 않겠다. 응?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종목은 들어갔다가라도 정리하고 나오겠다. 거래대금 터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하실로 안 내려가요. 응? 그러면 사뭇 다르죠. 8월에 접근하신 분들과 그 이전에 접근한 우리하고는. 7월 교육 이후로만 설정을 한 거예요. 수익률을. 근데 그 이전부터죠. 그 이전부터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뭐 5월달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뭐 5월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그걸 계기로 태양광,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다 같이 묶어서 본 거죠. 그리고 초록 색깔 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시가총액 현재 기준에 1조 미만 8천억 원대. 근데 세비캠이 8월 17일부터 지금 뭐 정점 찍은 걸로 따지면 보름 만에 더블. 금양은 뭐 어마어마하죠. 금양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하자라는 그 기준에서의 흐름도 자동차 같은 경우엔 뭐예요? 미국의 이제 정책 전기차 보조 문제는 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적을 갖고 있고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태조 이방원의 기준에 2차 전지 관련된 완성 전기차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내용까지 LG와 화학주 플러스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내용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주력주 이외에 편입 매매 기준 설정하는 종목군들의 기준에 미국의 정책, 친환경 또 그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 그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국내 정책의 기준에 방산,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서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 장거리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무기 수출 증가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 또 추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방산의 성장성 부분은 좀 더 나올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조선주가 유럽에서 이제 배를 잘 찍죠. 그 부분이 이제 계속 그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계속 성장하고 격차가 나니까 선진국하고 중진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조선 1위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일본도 굉장히 잘 사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3위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온 게 우리나라. 그게 이제 2002년 말부터 물동량이 증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어마어마한 선복과잉은 2005년, 2006년도에 형성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거는 30년 만에 업황오조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최강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이 슬슬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벌크선이나 이런 거 톤수 기준에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의 기준에서도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좀 제한적인. 그래서 이제 예전 고전 무기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수출 증가의 부분.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그 수혜 범위를 잡는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어쨌든 그 저평가 상태 기준은 아닌데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지금 정책주들 미국 정책, 국내 정책주들의 흐름이 강화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우리는 놓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3월 이후에 시장 마이너스 12.77일 때 포트폴리오의 등락률은
5.5에서 16.5 이것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게 멘토의 역할이다. 뭐 방송에 나와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을 하면은 이제 PD님들이 일부 PD님은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PD분들도 자기 프로니까 시청률이 나와야 되는데 윤정도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잡주 갖고 나와서 야 시간에 뭐 매드콕스 대박 났죠. 뭐 상한가 갔죠. 이렇게 그거를 더 강조를 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막 끝내주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도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니까 그들보다. 여러분들은 자산이 뭐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매매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깨닫게 된단 말이야. 아, 저 속았구나. 이런 종목에 내 매매를 못 들어갈 수가 없는 종목인데 들어갔구나. 특히 자산이 좀 크신 분들은 야 이거 내가 대주주 돼버렸네. 야 내 주변 조금만 끌어당겨 오면 이거 내가 그냥 이 회사 인수할 수도 있겠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내보내고 그게 정상인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올려드린 방산 태양광 2차 전지에서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애들이 시세가 나오는 거죠. 방산은 저기 적어드린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또 다른 방산주가 있겠지만은 저기서 다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규모도 저기서 한국항공우주 주식수 몇 주예요? 9,700만 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천만 주, 현대로템 2,380만 주인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1억 900만 주, 1억 900만 주. 그러면 이제 현재 주가 다 곱하면은 시가총액 나와요. 한국항공우주 6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조, 현대로템 3조 원대. 태양광 마찬가지야. 하나솔루션 1억 9,100만 주, OCI가 2,380만 주. OCI가 2조 원대 후반, 그리고 하나솔루션 10조 원을 돌파. 그리고 에코프로가 2,400만 주든가요? 원래 이제 에코프로 2,200만 주였어요. 뭐 기업 분할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형성을 했는데 2,400만 주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한 2조 7천억 하나요? 6천억?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2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3,500만 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수를 아셔야 시가총액을 알 수 있고, 시가총액을 아셔야 그 종목군들의 등락 범위 기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의 기준은 이제 3월 이후에 누적 수익 범위 시장 12% 빠질 때 18%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 8월달 기준에 시장이 8% 올라왔을 때 최소 1.7에서 6.4% 그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들였을 때. 그리고 주력의 기준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를 저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해석을 해드렸을 때. 나머지 부분에 방산 부분에 단타 폐밥대리라든가 박셀바이오 이런 수익은 넣지도 않은 거야. 세비캠, 뭐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수익은 넣지도 않은 상태에 저 정도 수익이 대형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시장 박살난 거 빼고라도 3월 이후에 내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라 내 계좌 수익이 뭐 최소 15% 이상 나신 분들, 또 8월 이후에 내 계좌 수익이 최소 5% 이상 나신 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다시 또 조절을 하셔야 돼,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해볼까요? 응?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하루 거래대금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지. 돈은 돈대로 가금해서 꽈먹고, 속된 표현으로 눈탱이 맞고,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인 기준을 잡으십시오. 저러한 그 현대차 시가총액 42조, 43조까지 올랐죠 지금. 한국항공우주 6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조, 하나솔루션 10조짜리 종목에서 지난 주간 단위의 등락률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마이너스 2.89%일 때 고가 기준으로 5%, 6%, 7%, 5%. 근데 하나솔루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또다시 신고가, 오늘 또다시 신고가. 어제 5%인가요? 하나솔루션 오늘 6%. 항공우주도 같이 움직였고, 현대차 20만 원 넘겨놨고. 저런 종목
올려놓으면은 맨날 그래요 그냥. 아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왜 적다구 종목 갖고 나오냐고. 응? 저런 거 이외에 다른 종목 사서 좀 재미 좀 보셨냐고. 다 결국은 그걸로 망가지지. 개장전 올리는 종목군들 다 보세요. 세비캠. 응?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저렇게 올리는 경우가 몇 달 만에 한 번씩이라고 그랬죠. 응? 하나솔루션,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성일하이텍 시가총액 1조 5천억, 1조 6천억이에요. 응? 이거 보실까요? 2,400개 종목에서 하루에 5개 올리는데 그것도 다 중복이야 아마. 어? 다 중복이지 뭐. 하이닉스, 현대차. 어? 다 중복이에요. 종목도 얼마 없는 거 사실은. 그러면 지금 방산, 항공우주, 어? 하나솔루션, 성일하이텍 어제 오늘 월 화요일만 탄력 받은 거 포스코케미칼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월요일 화요일 신고가 랠리 코스모 신소재 오늘 4% 성일하이텍 오늘 15% 이게 지난주에 올려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러니 그러면 VIP 회원님들은 수익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겠냐고. 이렇게 공개해서 올려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못하시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는 장중에 하시면 돼요. 또 교육자료 다 드리고 있으니까 교육자료 여기 드리고 있잖아요. VOD 뭐 이렇게 20시간. 이게 그냥 뭐 우스워요. 캔들 써있고 그러니까 이거 기초 같아. 이걸 돈 받고 팔까 기초인데 기초 겸 실전이란 말이에요 다. 기초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디 가서 뭐 다른 걸 배우겠다 하지 마세요. 25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25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농담이 아니라.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 5강. 저거를 다 남들은 과금해서 듣고 수익을 내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전화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장 끝나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받았다 그랬죠. 오늘도 뭐 방송 있고 뭐 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새벽 시간에라도 나 함께 하고 싶어요. 내 계좌 다 박살인데 그 종목 좀 교체하고 싶어요. 전화로 교체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운영 어떻게 하나요? 운영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뺄 거예요. 그냥 요걸 빼고 그냥 1년 회원분들만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 탁 먹고 들어오셔서 그래.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있어야 돼 사실은. 자산 규모가 너무 없으시면은 윤정도한테 가입하시기 힘드시고 다른 전문가분들 찾아야죠. JDA 파트너스에서. 그렇게 해서 윤정도는 그냥 연간 회원만 받을게요. 그게 나아. 그게 단결력도 좋고 또 뭐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결국은 수익 내시고. 결론적으로 뭐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 같으신 경우가 좀 이따 보여드리면은 굉장하죠. 변동성 종목들 오늘도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계속 5번의 매수 사인을 불기둥 마스터방에 올려주시고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VVIP하고 차이는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성일하이텍 매수 사인 탁 나왔어요. 근데 매수 사인 나오자마자 훅 밀려서 변동이 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금양 매수 사인 나왔어요. 쭉 뻗어 올라가서 와 대박 났어.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쭉 밀려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매수 매도 사인 드리는 거 이외에 10,000원에 사세요 그랬는데 지금 9,700원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의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문자, 실시간 방송 그런 부분이 다 겹쳐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님 방은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종목만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종목 받아내시고 이제 또 교육받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한 템포가 띄어져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보시고 다른 분들 뭐 상품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추석 지나고는 연간 회원만 받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이렇게 뭐 현대차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저 가려져 있는 종목군들 성일하이텍 아닙니까? 오늘 15% 올라온 성일하이텍. 어제 빌렸는데요. 어제 빌린 거 대비 오늘 올라온 게 더 커. 내일은 아무래도 승고가를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못 찍으면 차익 실현하는 거지 뭐. 응?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이걸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응? 그리고 아까 그 화면은 방송에서 다 오픈해드렸고. 자 봅시다. 8월 6일 응? 여기 있잖아요. 8월 6일 8시 55분에 하나솔루션. 오늘 어떻게 했어? 하나솔루션 초대박이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눌렸지만은 신고가 52주 신고까지. 그리고 저거를 야간에 올려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어제 야간 새벽에 2시인가 3시까지 교육해드렸죠. 응? 그렇게 하면서 야간에 올려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 올려드리고 이 광고쟁이들 아침에 무지하게 들어왔네. 예? 새벽에도 그렇게 올려놓고 참 진짜. 그 새벽에 이제 이렇게 전략 동영상 올려드리고 자료 올려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준거래량 올려드리고 그죠? 기준거래량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께 월요일날도 전부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못 하신단 말이지. 못 하시니까 결론은 같이 가자는 거고.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못 잡아먹고 6일날 공략 줍니다. 새벽 1시까지도. 오늘도 컨디션에 따라서 새벽에 1시에 방송해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 넥타이 색깔 다르죠? 이게 23시, 24시 박성재 TV. 이게 07시, 08시 아침 박성재 TV. 이게 개장 전 매수사인. 결국은 오늘 금양 19%, 나노엔텍 18%. 실질적으로 매매세는 나간 거는요. 성일하이텍 15.39%, 하나솔루션 6.48%, 코스모 신소재 5.73% 장중 기준에, 세비캡 5.0, 코스모화학 3.23, 삼성전기 2.94, 오래간만에 땡큐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73, SK 하이닉스. 얘네들이 우스워요. 나노엔텍만 붙쫓아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쁜 공디님이나 케빈 선생님이나 안빵님이나 이런 분들의 수익이 과연 이제 어떤 종목군에서 수익이 발생됐는지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매매도 좋고 다 좋지만 나의 수익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하나그룹. 누가 들어도 알잖아. 하나그룹. 그 하나그룹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4조가 넘는 종목에서의 수익인데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전일 상한가 가서 1,100억인가 뭐 그래요. 그러고 나서 18% 등락 나왔죠. 그럼 마케팅 무지하게 할 거 아닙니까? 대박 났다. 초대박 났다. 글쎄. 어찌됐든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뭐 턱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절대 저평가 상태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펀더멘탈상으로 들여다보고 접근할 수는 전혀 없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의 보도자료 9월 5일날 나오고 상한가 들어가고 상한가 들어가서 얼마요? 시가총액 1,100억? 분명하게 교육해드렸어요.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저거 교육을 못해드려? 나노엔텍 상한가 잡고 싶어요. 그거 못해드려요? 해드릴 수 있어. 5일날 700억 터졌으니까 6일날의 기준에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2천만 주. 오늘 어떻게 됐어요? 개장 초에 2천만 주 대비해서 9시 반, 9시 반, 10시 기준에 200, 400,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0분 만에 400만 주 이상이 터져요. 그러니까 5분 만에 얼마요? 200만 주 터져. 10분에 터질 그 거래량이 다 터진 거야. 그럼 개장초부터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개장초에 터졌으면 어떻게 따라잡으면 되죠, 요자락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요자락이에요. 그게 이게 얼마예요? 이게 6,800원? 6,800원? 그다음 얼마? 7,500원? 그럼 7,000원 10% 수익이네. 수익 나자마자 음봉 떨어지고 거래 둔화되고 매직 시그널 매도세 나와. 전량 매도죠. 그리고 나서는요. 들여다볼 일이 뭐 그닥 있나요? 저점 대비 2% 놀리면 따라 붙는 거? 그럼 그렇게 했으면 고점에서 또 눌리면 또 차익 실현하시면 되죠. 아주 단순합니다. 거래 터져 있으면 들여다보는 기준. 내일 이 종목 매매하시고 싶어요? 저는 반대예요. 이거를 종목을 매매라고 하는 방송 출연자가 있으면 그 사람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주 못돼 먹은 친구죠. 지도님은 하겠어요? 매매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매매에서 수익 내기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시기 어려운 순식간에 뭐 1분, 2분, 5분 만에 순식간에 화장실 갔다 왔더니 훅 하고 밀려 내려가 있고 근데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야간에 교육을 좀 해드릴 거예요. 야간 교육을. 그래서 금양이나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내일 금양을 들여다볼 거고 편입 설정을 할 건데 사실상 아침 방송은 야간에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야간 녹화 방송이지만 내일 아침에 팍승규 TV에 나노엔텍과 이 금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기술적인 교육을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예쁜 공대님은 금양을 7월 25일 날 7월입니다. 그때 10시 27분 10시 반에 VI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시 반에 상한가입니다. 요 흐름이 요 자리예요. 여기가 거래가 땅 터지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의 기준이 뭐냐만 해석을 하면 돼요. 저렇게 터지면 그냥 거래 터진 거야? 앞에 거래 하나도 없다가 터지면 그냥 무조건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텔레비 나와서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그 밑도 끝도 없는 애 아니에요. 그러면 주봉장으로도 20배고 월봉으로도 20배고 그냥 분봉으로도 20배야? 조금 전에 만 주뿐이 안 터졌으면 그냥 20만 주만 터지면 되는 거야? 뭐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저 자락이 6,200원 수준의 자락인데 거기 대비해서 15% 수준이 더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랬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날 2,5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려면 최소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있어야 된다. 그 1,000억의 기준은 7월 18일 날 이렇게 박셀바이오 상한가 간 날 한국파마 1,000억 넘긴 거래 대금이 14위. 무슨 말이냐면은 1,000억만 넘기면 이제는 오늘 기준에서는 1,000억 넘긴 게 12종목인가 될 거예요. 굉장히 작더라고요. 1,000억만 넘기면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나옵니다. 올려칩니다. 20위 전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7월 25일 날 금양 상한가 가고 2,470만 주 터졌을 때 1,630억일 때 이때도 이제 1,000억 넘기면 20위 전후에 놓여지던 그런 시점이 되는데 정확히 써놓죠. 화요일 날 26일 날 기준 거래량은 2천만 주면 되고 25일 날에 80%의 거래량이면 된다. 1,000억은 이미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래량 거래대금에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거래량의 70%, 전거래일 기준이면 80%, 그리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대처를 한다. 결론적으로 금양의 경우는 그 당시의 기준에 그 당시의 기준에 7월 20일 9시 2분에
2천만 주 거래량 대비해서 9시 10분까지 10%. 그럼 몇 주예요? 2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했는데 280만 주 터지고 시초가 대비 양봉이에요. 허허 참. 편입 기준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입이 설정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5.44에서 전일 상한가 같던 종목인데 5.44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전일 상한가였는데 그런 기준 없는 매매를 하니까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와 이거 VI 터졌는데 VI 터지면은 뭐 이거 밀리고 다시 올라가던데 밀리면 내가 팔고 다시 사고 그거는 우물한 개구리지.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아주 작은 아주 우물한 개구리식의 경험 그 경험 이전에 사실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이 보세요. 그 이후의 흐름. 1조 이하의 종목은 우리가 15%까지도 따라붙고 거래대금 최상위일 경우에는 20%까지도 따라붙는다. 사실상 저 자락에서 따라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래대금이 최상인데 18%는 왜 못 따라붙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24%. 24%. 그리고 나서는요 상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전략 부분을 잡아드리면서 요 밑에 하단 부분에 윗꼬리 대비 2분의 1, 3분의 1 그리고 하단에서 2, 3% 돌리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오늘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 2% 돌릴 때 편입 기준 문자까지 안 나가도 여기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부터 해서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한가죠. 근데 우리는 상한가가 이렇게 해서 풀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풀리면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한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한가에서 50%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이탈 후에 마이너스 2%까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미련을 갖고 가면 안 돼요. 그 당시 기준의 금양이 4천억 수준입니다. 이 상한가 가고 4,960억. 그 전날 얼마였겠어요? 주식수가 5천만 주 수준, 5천만 주 수준.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15,000원대까지 올랐어요. 8천억 원 수준까지 8천억 원 수준. 15,000원대 쭉쭉. 9월 5일날 보시면 되잖아요. 9월 5일날 940만 주가 터집니다. 아주 오래전 거래량 뭐 어마어마하게 터질 때의 기준 그때보다 시간이 이제 흘러갔죠. 한 달 이상.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9월 5일날 1200억이나 터졌네. 거래대금 최상위 올라와 있네. 오케이. 그러면 최소 1000만 주 터지면 되겠구나. 최소. 그러면 13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되니까 그러면 2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고 뭐 15위, 10위 전후까지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여다보는 거래대금 거래량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그런 기준점을 놓고 대처하는 거예요. 오늘 불기둥 마스터님이 9시 37분에 14,700원에 11.76%일 때 편입의 기준. 우리는 문자가 사실상 뭐라 나왔어요? 14,600원에 저점 대비해서 직전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는 흐름에 편입 14,350원 손절 목표 주가 16,000원 이상 쭉 뻗어 올라갔죠. 쭉 뻗어 올라가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훌쩍 밀리다가 또 쭉 뻗어 올라갔다가 오늘 19% 움직여요. 거의 뭐 20%까지 움직였죠. 거의. 결론적으로 이 금양의 기준에 이 금양의 기준에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났어요. 뭐 어떤 물량이 됐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780만 주 형성이 되어 있는데 5,750만 주, 5,700만 주, 5,700, 5,600, 5,700 오케이. 그런 기준에서 시가총액 이제 뭐 8천억 원대 넘기고
거래대금 최상위 2위, 하나솔루션 3위, 성일하이텍 4위. 요 흐름 속에서 금양도 보시면 개장 초에 거래저 터질 때 저게 100만 주거든요.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고 들여다보겠다. 9시 10분엔 거래가 없었어요, 사실. 9시 30분은요. 9시 30분까지 1000만 주에 20% 20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벌써 이미 200만 주를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편입의 자락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요 자락입니다. 여기. 요 자락. 요 정도 범위, 요 정도 범위. 사실상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해서 7, 8%, 10%의 수익, 그리고 요 자락은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의 기준, 그 정도 수준에서의 범위, 그렇게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 요 첫 번째 양봉일 때 거래량 교육을 분명히 해드렸고, 그 다음 상한가를 잡아낸 거고, 그러고 나서 주가는 거래가 없이 눌려요. 거래 터지는 날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없을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야, 금양 랩뒀더니 쭉쭉 가더라. 펀드멘탈 아까 보니까 어때요? 제한적이죠. 야, 2차 전지주들은 프리미엄이 높아. 아이, 그것도 제한적이죠. 결국은 금양의 내일의 기준은 어떻게? 최소 15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 2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수적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러한 교육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응? 예쁜 공주님, 이런 매매가 부럽죠? 근데 예쁜 공주님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주력 또 수익 종목 잡아놓고 나서 일부 자금을 가지고 가져간다. 응? 지금 뭐 세비캠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들, 응? 세비캠 같은 경우 문자 많죠. 세비캠 93,000원대에서부터 예쁜 공주님, 이게 93,000원대예요. 그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응? 그때부터 우린 매직 계산기 다 잡아드린 거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확인해야 될 게 많죠. 마찬가지. 이 수익 범위에 이 캔들 부분 다 올려드리고, 거래만 수반되면 얘도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은 저 정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와서 우리는 성일하이텍 위주로 본다. 응? 성일하이텍. 이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보시면은 8월 24일 이후에 9월 4일, 5일날 관심 종목으로 보십시오라고. 그러고 나서 5일날 관심 종목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5%, 그 이상으로 훅 밀렸죠. 12만 7천 원. 그 이하로 더 내려갔어요. 얼마까지 내려갔나요? 이날 성일하이텍이. 우리는 뭐 10일선의 얘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전략을 다 잡아드렸어요. 결국은 금요일 종가보다 더 올라와 있죠. 금요일날 장 끝나고 오픈을 해드린 거니까 저가가 12만 3천 원, 12만 3,600원, 12만 3,200원. 우리는요 12만 7천 원부터 오늘 어제 기준하고 추가적인 매수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 성일하이텍의 그 매매 사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만 원대, 또 14만 3천 원 찍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얼마에? 14만 1천 원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이잖아요. 12만 7천 원, 13만 7,500원, 13만 7,500원 계속 나갑니다. 문자가. 오늘 왜 문자를 이것뿐이 안 올려놨지? 아, 이 친구들 내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텍스 전략 올라간 거, 그러니까 텍스 전략 말고 매직 계산기 올라간 게 전부 매매 사인으로 진행이 된 거죠. 전부. 얼마요? 12만 8,900원, 또 13만 2,700원, 13만 7,600원, 14만 원, 13만 9,600원, 14만 500원 계속 매수해 나가잖아요. 신규 편입자 계속 잡으십시오라고. 요 수익 범위를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못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성일하이텍.
성일아이텍 하루 종일 매수 문자 내보내드리고 하루 종일. 실질적인 수익, 이 누적 수익 보세요. 세비캠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비캠에서 정점의 인식을 잡고 수익 범위를 잡아내서 아이고 행복하다의 기준을 잡고 설정하고 대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익 범위를 발로 걷어차시면 어떻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매수 강도의 기준, 이거 사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픈을 해드렸죠. 아니 함께 움직이셨으면은 저 수익 범위를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잖아요. 지금 라이브 방송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기둥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회원 가입비 좀 싸게 내고 뭐 어떻게 검증이 안 된 친구들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윤정도하고 함께 가실 때도 윤정도한테 의존하시고 가셔야지, 그거를 뭐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VVIP 방이 따로 있는데 윤정도 방송 이제 계속 9월 10월 늘어나잖아요. 그럼 윤정도 방송 한번 쭉 봐보세요. 윤정도 방송을. 그럼 윤정도 방송 내용을 들으시는 그 순간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그 다음날만 되면, 어제 야간에 박생재 TV 보신 분들 오늘 방송 또 나가서 아니 어제 하나솔루션 얘기했는데 2,400개 종목에서 5개 얘기했고 시가총액 1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종목을 얘기했는데 오늘 6% 폭등 나오고 그 수익 범위가 있는 이 하나솔루션을 왜 못 샀습니까 하면 이제 에휴 뭐 한번 맞췄겠지 뭐 이러다가 그게 누적이 돼서 하나솔루션 초대박이죠 하면은 무릎 2번 3번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똑같이 하나솔루션 이제 스타트입니다. 가져가십시오. 계속 잡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요. 대박 종목 주세요. 그거 말고요. 대박 종목 주세요가 어딨어 세상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는 거는 멘토의 이야기를 얼마큼 들을 건지, 신뢰도가 멘토한테 얼마큼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한번 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주말에 그렇게 방송에 올려드리고,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 하나솔루션은 이틀 연속이잖아요. 심야 시간에 또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심야 시간에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뭐 하나솔루션 설명해야 되는데 뭐 성일아이텍 하나 설명하고 방송 가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방송 끝나고 이제 해드려야지. 동영상 전략 성일아이텍 동영상 전략이 올려져 있어요. 그 동영상 전략들 다 보시고 여러분들도 수익 한번 제대로 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발 좀 활짝 웃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존장에 왜 웃음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피눈물이 나는 거죠. 종목 우리 그 정의원님들도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려우신 분들, 비중 조절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포트 다시 재정립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성일아이텍 분명히 이렇게 9월 1일 날 야간에도 교육을 올려드렸습니다. 19분씩 해드렸어요.
이 19분씩 교육해드릴 때 왜 여러분들은 저기서 전략을 다 잡아드리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드려요? 여러분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응?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 눌림폭에 대해서 1회1회 대처를 할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 정회원님들은 그걸 얘기를 듣고 매매를 같이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데 또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페이스 잡아 나가시면서 아 그래 윤정도뿐이 없다. 윤정도 믿고 가야 되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라 1개월짜리하고 1년짜리 두 가지 상품만 가려고 해요. 뭐 중간에 뭐 2+1 이거는 좀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 위주에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자산 여력이 없는데 불기둥 마스터 방에 가셔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대처가 되십니다. 그 기준 설정하시고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도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좀 했어야 되는데 방송국 늦게 하면 혼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무서워졌어.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도 올려드리고 재차 올려드리고 그리고 무료 방송 지금 영상 부분도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야 시간에 12시 40분 정도에 시작했어요. 어제도 12시 40분 정도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심야 방송 참여하시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설정 범위 잡아가시고 이런 동영상 꼭 보시고 그리고 일로 전화하십시오. 이동간에도 전화를 받을 거예요. 망설이셨던 분들은 전화하세요. 응? 그러면 하루 매매만 잘하셔도 현대로템 같이 8월 24일 날 19% 움직일 때 문자 사인 10통 나갑니다. 당일날 9통 매수하고 마지막 한 통 매도해요. 그 당일날 15% 수익이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1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 규모에서 예를 들어서 1억 계좌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서 현대로템 20% 최대폭을 채우셨다. 15%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들어가서 15% 300만 원. 1억 계좌 있을 때 고수익을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당일날. 그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 후속타들 많습니다. 무지하게. 무료로 올려드린 내용 가지고도 나는 충분하다. 그러면 과금하실 필요 없죠. 충분하신데 왜? 혼자 어려우신 경우 찾아오십시오.